퇴직 전까진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겠지. 하지만 막상 은퇴의 문턱을 넘고 나면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웠던 현실을 마주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3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62세 김모 씨. 퇴직 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쳐 매달 320만 원이 들어오니 생활엔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한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그의 계산표를 무너뜨렸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제공하던 단체보험이 끊기면서 개인 실손보험료가 2배로 뛰었고 건강검진비와 약값이 모두 본인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냉장고가 고장나고 조카 결혼식 경조사비가 이어지면서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던 계획은 한 달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오는 건 고정돼 있는데 나가는 건 매달 달라요. 연금이 안정적이라 안심했는데 그 안정이란 게 생각보다 좁은 울타리더라고요. 비슷한 고민은 다른 은퇴자들도 겪고 있습니다. 60대 초반 부부인 박 씨 부부는 30년 근속 후 퇴직금을 일부러 전세금을 옮기고 남은 돈은 예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국민연금 250만 원으로 생활비를 맞출 생각이었죠. 하지만 막상 생활을 시작하니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직장 시절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구내식당 대신 마트에서 식자재를 사다 보니 식비도 급등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했던 건 심리적 공백이었습니다. 하루 3끼를 집에서만 해결하니 아내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다 보니 하루가 끝나도 허전했습니다. 결국 교양 강좌를 등록하고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게 일상이 됐죠. 그런데 그것도 돈이더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은 기본 생계의 뼈대이지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연금만으로 생활을 설계하면 불규칙한 현실의 변수에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 은퇴자의 70% 이상이 여전히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착각이 생길까요? 첫째는 퇴직 후 지출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출의 성격만 바뀔 뿐 총액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출퇴근비는 줄어들지만 의료비, 여가비, 식비가 늘어납니다. 둘째는 물가 상승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연금은 대부분 고정 수익 구조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매년 오릅니다. 65세 이후 20년을 산다면 23%의 물가 상승률만으로도 실질 구매력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한편 연금 외의 수입원을 준비한 사람들은 훨씬 안정적인 심리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조기퇴직한 정 씨는 국민연금 외에도 월세 수입 80만 원, 배당금 30만 원을 확보해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은 마치 수돗물처럼 일정하게 나오지만 언제 물이 약해질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우물도 하나 파놨습니다. 연금만 믿었던 사람과 연금 외 수입원을 만든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돈의 차이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돈이 더 많은 쪽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다각화한 쪽이 더 오래 버팁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직장을 떠난 이후에도 일정한 일과와 사회적 관계, 목표가 유지돼야 지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무너지면 소비 패턴도 무너집니다.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재정 설계는 돈 계산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 설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은퇴 후 한 달 만에 깨닫는 냉혹한 현실은 이런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연금은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지 천장은 아니다. 기둥이 튼튼해도 천장을 세우지 않으면 비는 새기 마련입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연금이 얼마인지보다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어떤 삶을 꾸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소득이 끊기는 시점이 아니라 지출의 성격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노후의 첫 달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연금은 평생의 보상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을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만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갑니다. 퇴직 후의 첫 달은 생각보다 길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보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실감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올 줄 알았던 연금은 예상보다 작았고 빠져나가는 돈은 예전보다 훨씬 많았다.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직장에서의 월급은 살아가는 돈이었지만 연금은 버티는 돈이라는 사실을. 한 달 동안 김 씨는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마음속 계산기를 돌렸다. 공무원 연금 250만 원, 국민연금 70만 원. 합치면 320만 원이 들어오지만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290만 원 남짓이었다. 예전엔 회사에서 단체보험이 제공됐고 사내복지가 자연스러운 절약이었다. 하지만 퇴직 후엔 그 모든 게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전기세, 난방비, 차량 유지비, 각종 보험료까지. 지출의 목록은 줄지 않았는데 수입의 문이 좁아졌다. 문제는 숫자 그 자체보다 감정의 무게였다.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안정감보다는 불안감을 줬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계산이 시작됐다. 이 돈으로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을까? 연금은 꾸준히 들어오지만 마음속 불안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아갔다. 박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다. 연금만으로도 기본 생활은 가능했지만 부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남편은 외출할 이유가 없었고 아내는 하루 세 끼를 집에서 준비해야 했다.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TV 소리는 점점 커졌다. 둘 다 말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였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돈을 썼지만 이제는 시간이 남아서 돈을 썼다. 점심 한 끼 외식이 위로가 되고 커피 한 잔이 일상의 활력이라 생각했지만 그조차 반복되면 부담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은퇴 후 소비 착시라고 부른다. 일할 때는 소득이 많고 지출이 많다. 하지만 은퇴 후엔 소득이 줄었는데도 지출 패턴은 그대로다. 단순히 씀씀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근하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며 퇴근 시간대에 TV를 보는 패턴은 그대로 남는다. 직장은 사라졌지만 일상은 여전히 일하는 사람의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첫 달에 느낀다. 나는 여전히 직장에 묶여 있었구나. 연금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물가다. 연금은 고정되어 있지만 물가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2%의 물가 상승률이라 해도 10년 뒤엔 지금의 300만 원이 240만 원의 가치로 떨어진다. 의료비, 에너지 비용, 식자재 가격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다. 노년기에 가장 많이 오르는 비용이 바로 건강과 식생활인데 이 두 항목은 줄이기 어렵다. 아파도 병원을 가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영양을 챙겨야 하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 연금은 안정적인 흐름이지 완전한 안전망은 아니다. 은퇴 후 연금을 현명하게 쓰려면 정기적인 수입이라는 전보다 고정된 지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연금이 300만 원이면 250만 원 안에서 생활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 그래야 여유 50만 원으로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엔 월급의 크기를 기준으로 소비 습관을 들였지만 퇴직 후엔 연금의 크기를 기준으로 습관을 바꿔야 한다. 그 전환이 늦어질수록 불안은 커진다.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선 돈의 흐름을 다각화할 필요도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도 작은 월세, 금융 배당, 아르바이트, 취미 기반 수입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다. 수입의 총액보다 들어오는 통로의 개수가 마음의 안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돈만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 생활의 첫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관계의 단절 때문이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연결망이 사라지면서 일상의 대화와 인정의 구조가 무너진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사라질 때 사람은 자신을 위해 소비하기 시작한다. 외로움은 때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출을 만든다. 그래서 심리적 방어를 위해선 일, 취미, 봉사, 모임 같은 시간의 목적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래야 돈의 흐름도 통제할 수 있다. 결국 연금이란 제도는 인간의 생애를 일정 부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그 장치 위에 어떤 삶을 세우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다. 연금으로 사는 삶은 가능하지만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하다. 연금은 삶의 바닥을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토대이며 그 위에 올라서야만 인간다운 노후가 완성된다. 퇴직 후 한 달은 그 사실을 가장 빨리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다.
매일이 휴일 같지만 동시에 매일이 계산의 연속이다. 연금이 들어오던 날의 기쁨은 며칠 가지 않고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그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정돈된 마음과 구조다. 소비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삶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퇴직 후 한 달 만에 깨닫는 냉혹한 현실은 사실 잔인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경고다. 이제부터의 삶은 벌어서 쓰는 시대가 아니라 관리하며 사는 시대로 바뀐다는 신호다. 연금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그 돈으로 삶을 유지할 것인가 혹은 새로 설계할 것인가. 그것이 은퇴 후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을 남기고 싶다. 연금은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지만 인생의 천장은 스스로 세워야 한다. 안정적인 기둥 위에 자신만의 천장을 세우는 사람만이 노후의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은퇴 후의 진짜 자유란 돈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할 용기에서 비롯된다.